네, 스치면 상한가 먼저 특이점으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목합 화목팀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이가람, 조기준, 김흥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3일간의 긴 휴식을 가지고 딱 시장에 돌아왔는데 오늘 아주 기분 좋게 시장이 잘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대, 코스닥도 오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좀 보여주면서 휴일 잘 쉬었다. 이제 좀 상승할 날이 남았나?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했던 5월은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나 이제?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늘 아주 멋진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님, 일단 오늘 시장 아주 좋게 바라보셨나요? 기분 좋게? 오랜만에 외국인들과 기관 순매수가 붙으면서 네. 너무 좋았던 하루였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코스닥이 조금 소외받는 게 있어서 지금 포트에 따라서 오늘의 상승이 좀 그닥 체감이 안 되신 분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좀 순환매가 잘 보여주는 시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조금 이제 아까 인내만 조금 하시면 분명히 나의 차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기분 좋게 올라간 우리 시장 코스피가 더 도드러지게 좀 올라갔었는데 코스피 안에 좀 보면은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는 오늘 삼성전자가 4%나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가 3% 상승만 해도 이건 상한가는 다름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4%면은 거의 뭐 이제 배당금도 돌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4%보다는 제가 5%에 가깝지 않나요? 네, 그렇죠. 4.77이니까 5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고 네. 이렇게 삼성전자가 5% 올라가 버리면 사실 시장에서 개인들은 솔직히 매매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 시석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개별 종목들이 이제 잘 테마줄도 잘 안 움직이고 오늘 그러니까 전력 테마가 움직이긴 했지만은 그 외에 이제 웬만한 주식들이 개인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주식들이 안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좀 시장이 서운하다, 네. 좀 소외됐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시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이렇게 4% 올라가면 그 다음 날까지 이제 연속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하루 더 아침에 이제 올라가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근데 목요일이 이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변동성이 커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순환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일단 SK하이닉스와 함께 필두로 1번 타자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증시 그 이후에도 순환매도 함께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네. 우리 증시가 이렇게 급하게 오른 날 보면은 다음 날 조금 다시 한번 그만큼 반납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말한다고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 걱정이 돼서 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오늘 코스피가 2% 올랐고 외국인이 1조 넘게 오늘 사들이다 보니까 이거 내일도 상승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나라는 궁금증은 좀 생기거든요. 네. 저도 약간 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은 갔는데 오늘 뭐 일반 업종들이 움직임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필두로 지수를 방어하고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또 그 물량들이 일반 업종 중소형 종목들 쪽으로 자금력들이 또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에서 내일에 대한 하락은 걱정하지 않고 2차적으로서 한 번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요. 아직 옵션 만기일이 남아있다 보니까는 그 전까지는 포지션 자체가 일단은 콜베팅 자리를 외국인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는 하루 정도는 조금 더 상승폭을 넓혀서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연휴 전까지는 이 5월 시장을 두고 5월 시장이 과연 상승장이 올까 좀 아리까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휴가가 끝나고 좀 돌아오다 보니 시장이 꼬나 괜찮게 움직였기 때문에 5월 시장 어느 정도 좀 분위기는 반전이 됐다.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투자 포인트 이야기들 지금부터 특이점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특이점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이점은 당연히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로 이틀 연속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그에 대해서 우리도 기대감, 수혜를 확실히 좀 받은 하루였습니다. 8만 전자와 18만 닉스를 모두 달성한 하루가 됐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10만 전자가 될 것이냐, 20만 닉스까지도 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반도체가 상당히 좋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필두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상승 배경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일단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이번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또 한 가지 본다면 목요일날 오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오션 만기를 앞두고서 약간 외국인들이 포지션상 이제 뭔가 2750이라는 포인트에 약간 맞춰서 잡는 것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삼성전자를 올리는 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이유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금리가 내려오고 달러가 내려오면서 이머징 마켓에 대한 환경이 굉장히 좋아진 게 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 매수가 굉장히 좋게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외국인들하고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샀는데 아무래도 지금 뭔가 현물에서의 유입이 크게 된 건 맞지만 프로그램 매매가 더 많이 들어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오기 위해선 몇 가지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그 키워드에 반응을 하는 게 이제 프로그램 매매이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가 있었길래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이 프로그램 쪽에서 삼성전자에 대량 매수가 붙었는지를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었고요. 엔비디아 이외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간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지금 베어드라는 투자은행이 있는데 지금 이곳이 원래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조금 다소 보수적인 투자인데 불구하고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를 크게 올려잡는 거를 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올라가고 엔비디아도 올라간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D램과 낸드 쪽이 좋아진다. 결국 HBM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결국은 마이크론보다 캐파가 더 큰 거는 하이닉스가 있고 하이닉스보다 더 캐파가 큰 거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이크론이 좋아지는 거 그 이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하이닉스가 있고 그다음에 아직 삼성전자가 AMD 관련된 코멘트밖에 없지만 이제 뭔가 미국 쪽에서 이제 뭔가 인사 조정들이 좀 있는 걸로 봤을 때 엔비디아 향을 좀 받아온다면 삼성전자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결국 이러한 키워드에 반응했던 게 오늘의 국내 증시인 것 같아요. 결국 오션 만기가 있고 거기다 키워드가 갖다 붙이면서 외국인들과 기관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삼성전자에 많이 들어갔다라고 보는 건데 여기서 연속성에 대한 확인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반도체 자체로 봤을 때는 업황상 지금 사이클이 끝나기가 약간 좀 어려운 상태에 있지 않나라는 건 제가 이미 저번 달부터도 설명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자료 보게 되면 지금 아마존도 그렇고 다른 기업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적으로 캐펙스 자체에 늘려나갑니다. 결국 투자에 대한 금액을 늘리고 있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 수혜 보는 건 당연히 엔비디아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거고요. 오른쪽 차트를 봤을 때 계속 올라가는 모습 자체가 결국 엔비디아에 대한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엔비디아에 들어가고 있는 하이닉스와 TSMC 또한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낙수 효과가 또 삼성전자랑 마이크론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여기 지금 엔비디아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이제 주문형 반도체까지 더 커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AI 반도체 시장 자체의 사이클은 당분간 끝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치를 보게 되면 최근 밀려 내려왔다가 어느새 전고점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UBS가 이제 어저께 약간 투자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설정한 리포트 나와줬었는데 목표 주가를 지금 1,100달러까지 올리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와줬고 엔비디아가 좀 있으면 이제 전고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일단은 블랙웰이라는 거에 대한 약간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태에 있는데 UBS가 지금 또 조사를 해보니까 블랙웰이라는 거를 신제품 제품을 발표하기 전에 뭔가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 지금의 제품들은 조금 덜 팔릴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거를 뛰어넘는 지금의 시장의 예상치를 월등히 뛰어넘는 게 블랙웰에 대한 수요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공급망 건 다 조사해 보니까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현물을 사기 전에 옵션 가지고서도 소액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금 상승도 아마 옵션에 의한 상승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엔비디아가 뭔가 전고점까지 올라갔을 때 결국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더 따라간다라고 본다면 반도체가 이번 옵션 만기 전에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발표가 이제 어닝 발표가 5월 22일 날에 있는데 그 전까지는 반도체에서 순환매가 조금 더 도는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의 강한 상승, 특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에서 강한 상승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베어드에서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엔비디아 두 종목 모두 목표가가 좀 상향이 됐다.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랐고 오늘 우리나라도 그에 대한 좀 수혜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그래서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포인트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 SK하이닉스가 1위,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추격자의 위치에 있었잖아요. 오늘 이렇게 상승분이 나왔다는 건 앞으로 좀 추는 삼성전자로 기우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의 이제 흐름이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항상 이제 하이닉스가 추격자였는데 네. 최근에 HBM에 한해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의 추격자로 나와 있는데 외국인들의 한번 수급을 보면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많은 금액을 산 게 이제 하이닉스고 올해 이제 1월부터 한국 시장을 샀는데 그 산 금액 중에 20조를 넘게 샀거든요. 1월부터 대한민국의 시장 20조 샀는데 거기서도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를 제가 살펴보면 오늘도 이제 거의 1조 1,000억 정도를 1조를 넘게 매수를 했는데 하이닉스를 1,700억, 1,700억,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거의 6,000억을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배 이상을 삼성전자를 사고 있고, 현재 지분 가치도 그렇고, 이제 5%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1년치를 한번 살펴보면, 올해 지금 현재 1년 해서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1월 2일부터 했을 때 8조 2천억을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산 다음에 하이닉스를 1조 2천억을 샀다는 거죠. 20조, 총 20조 중에 거의 뭐 40%를 삼성전자를 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살펴봤더니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주식을 20조 산 게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근데 기관이 올해 1월부터 산 거를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산 수익률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기관들이 지금 1월부터 산 거는 뭐 LG화학, 신한주, 셀트리온, 한전 뭐 이렇게 샀는데 위에 몇 개는 상승률이 좋으나 그 외에 이제 대부분의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인들이 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면 개인들은 네이버, 그다음에 삼성 SDI, LG와 엔캠, 엔캠만 이제 수익률이 가장 좋은 편이고 최근에 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JYP 엔터 계속적으로 빠졌거든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두산로보틱스 최근에 하락했던 종목 위주의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을 때 네.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의 우리 시장에 대해서 보시면은 오늘 지금 현재 선물을 샀을 때 보면은 선물이 2조 3천억어치는 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로그램을 유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이제 하락으로 베팅하면서 선물을 매도를 때렸는데 5만 개 정도, 4만 개에서 5만 개 정도 매도로 네트로 때렸는데 지금도 4월 7일 한 달 동안 계산을 보면 2조 정도를 아직도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항복 선언을 받아낸 겁니다.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기관하고 개인들이 이제 반대 포지션을 잡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결국에 손절을 한 거죠. 선물을 매도를 때렸던 게 환매수를 한 거고 그래도 아직까지 2만 계약,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량으로 보시면은 2만 2천 계약을 사야지만이 지금 한 달적으로 네트로 보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내일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위에서 다시 이제 방어제를 구축하고 또 추가적으로 매도를 때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의 그러니까 주식을 사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시장에 하락할까봐 삼성전자를 사놓고 해지를 했던 수량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하락을 베팅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남아있는 수량은 순수하게 해지하는 수량이거나 그다음에 시장에 하락을 베팅했던 애들은 항복선언을 받아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제가 생각에 하락은 없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연속성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4월 말부터 계속해서 뭐 세린메이라는 이야기를 화목팀과 계속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반도체가 이끌어갈 시장은 맞는 것 같은데 김웅태 매니저님 반도체 섹터 자체가 5월엔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이 좀 부활의 신호탄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뭐 다르게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저도 오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올라오는 거 보고 네.
이 반도체를 지금 매수를 해야 되나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매니저님이 앞서- 고민을 하셨어요? 네, 앞서 예. 이제 우리 두 매니저님과 네. 저와 아예 의견이 대립되는 이제 구도로 가다 맞아요, 보니까는 맞아요. 약간 조금 이 반도체를 HBM을 쏠려서 가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워낙에 또 크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 지금의 시장 점유율, HBM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인데 근데 이제 12단 적층을 지금 양쪽 두 회사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지금 12단 적층에 대해서 퀄 테스트를 지금 받고 있는 시점이라는 네. 거죠. 거기서 여기에 성공 여부에 따라서 올해 3분기부터 어느 사의 제품을 엔비디아가 또 컨택해서 이거를 또 할 것이냐, 누가 먼저 개발을 먼저 해서 테스트를 통과시켜서 할 것이냐인데 사실 시기가 다 비슷비슷해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수율 문제라는 거죠. 수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공률이 더 그쵸. 높았을 때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컨택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점을 포커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삼성전자를 놓고 본다라고 이제 컨택을 해서 삼성전자를 택을 한다면은 당연히 지금 자리에서는 삼성전자를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까지 HBM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크게 전복시켜 봤을 때 지금 56% 정도 이상 과반수 이상 SK 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또 SK 하이닉스로 뒤처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든다라고 하면 또 SK 하이닉스도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HBM에 관련돼서를 매수를 해야 될까 아니면 HBM이 그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기간 조정이 이어났으면은 이제는 앞으로도 CXL이라든지 장비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수율 관련된 종목들, 수율에 대한 이제 공정업종에 대한 장비 종목들을 좀 사야 될 것이냐, 요거를 좀 많이들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반도체를 좀 샀습니다. 결론은 샀는데 HBM이 아니고 HBM과 좀 D램과 좀 동떨어지는 랜드. 랜드 랜드가, 쪽을. 오히려 랜드 쪽으로 바라보고 어차피 올라올 거면 오늘에 대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기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으로서 일부러 끌어올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수급에 대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아무래도 옵션 만기 때문에 한 번 더 내리면 그 수급들이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일단 랜드를 포트에 담아놨는데 그런 종목들의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다시 한번 돌이켜 본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HBM이 워낙에 또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네. 반대적으로도 이제 다른 섹터들도 같이 올라갈 수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있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태 매니저가 이제 방금 반도체 코를 외치니까 옆에서 이관한 매니저가 흠칫하고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매니저님. 네. 예, 왜 쳐다보셨습니까? 놀라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왜냐면 보통은 이제 안 좋게 보시던 분이 좋게 보게 되면 예. 그때가 고점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고점 해봐야 될 필요가 판독기. 있는데 예. 근데 지금 때에서는 전혀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이제 안 좋게 보는 분들까지 좋게 보는구나라고 한다면 더 이제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HBM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HBM은 약간 이제 를 봤을 때 뭔가 수익률로 따져만 본다면 HBM 관련된 종목들 완전히 이제 뭐 PSK 쪽이나 아니면 뭐 STI 이런 그쵸. 쪽 애들은 상승률은 조금 낮을 것 같고 뭔가 전 접근을 해본다면 네. HBM과 연관성이 있는 게 새롭게 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예, 맞아요. 최근에 폼팩터라고 해서 미국의 프로브 카드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프로브 카드. HBM용 프로브 카드의 사용량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의 폼팩터가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네. 잠깐 좀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제 거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미국의 폼팩터라고 있는데 이 기업이 최근에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찍히고 있고 지금 1년 동안 계속 올라가는데 이번에 어닝 발표 이후에 계속 올라간 상태에 있어요.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HBM용 프로브 카드가 너무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건데 국내에서도 요 관련된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아마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갈 걸로 알려지고 있는 거 TSE 같은 그쵸. 경우는 TSE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HBM용 프로브 카드가 퀄 테스트가 통과된 걸로 알려지고 있고 이게 아마 일반 D램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HBM용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있고요. 이거 외에도 최근에 오늘 좀 약간 올라갔던 거는 PMT라는 종목이 또 많이 올라갔다 내려왔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타이거 일렉이라는 종목도 올라갔었고 네. 이것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고가라인 때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데 이거 약간 연관성 있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CLS라고 있습니다. 예. 이게 또 이제 프로브 카드에 들어가는 세라믹 쪽 만드는 기업인 거라서 결국 이제 HBM이 돌고 돌다가 이제 HBM 때문에 수익이 낼 수 있는 그런 소부장들이 올라간다 한다면 전 여전히 프로브 카드 쪽이 조금 더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CLS가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번에 사장 그 대표이사가 예. 삼성전자 출신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전환사채가 이번에 나와야 될 게 있는데 그 물량을 풀기 위해서라도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프로브 카드 쪽,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A에 관련해서는 뭐 지금 많이 올라가는 게 있는 거니까 약간 순환매가 돌 때 결국은 이제 프로브 카드 관련된 종목들도 한 타임 더 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제가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해서 매니저님께 다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뭐 그동안 반도체 하면 바로 했던 것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HBM, 예를 들어서 이제 수율을 극대화로 올려주는 관련 종목들만이 같이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을 좀 보면은 아까 얘기를 했던 이 프로브카드 관련 종목들이 오늘 상승폭은 더 높게 좀 나타났고, 그 외에도 뭐 TFE, 솔브레인 홀딩스 같이 오늘은 좀 뭔가 새롭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많이 보였거든요. 이게 좀 시사하는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조기준 매니저, 요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오늘 같이 반도체 좀 주도적으로 올라갔던 쪽, 이건 좀 시사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반도체도 지금 현재 그동안 쉬었던 종목들이 좀 가야죠. 너무 갔던 주식만 가고 HBM이나 뭐 그전에는 이제 하이닉스와 더불어 이제 한미 반도체만 네. 갔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전공정 장비도 올라가기도 하고 뭐 후공정 관련해서 테스트 장비도 올라가는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안 간 게 이제 전공정 종목과 이제 재료 부품, 소재 부품들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프로브카드도 어차피 소재고, 그래서 그런 소재 부품들이 이제 오늘 사실 타이거 인력이라는 거 몇 개는 이제 PCB 관련 주들도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반등에 맞아요. PCB 업체들의 상승세가 이제 나왔던 게 이제 보고서도 나왔고, 그래서 PCB 업종도 낙수 효과가 일어나고 있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PCB가 이제 반도체의 기초다, 초석이다. 그러니까 PCB를 깔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반도체를 실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판 관련주의 상승세도 나오고 있고, 저는 지금 현재 이제 그 후성이라든지 이제 네. 솔브레인이라든지 이런 쪽도 아직은 안 갔는데, 퓨릿이라든지 제가 이제 그런 쪽들도 점진적으로 이제 케미컬 관련 주들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기준 매니저님, 계속해서 여쭤보자면은 기존에 강했던 뭐 HBM, 뭐 액침 냉각, 뭐 수율 이렇게 좀 엮였던 관련주들을 지금 꾸준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쉬었던 종목들을 지금 잘 골라서 교체 매매를 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될까요? 뭐 액침 냉각은 사실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품이 너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기술이 나온 게 또 아니고, 지금 네. 이제 상용화도 안 됐는데 액침 냉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GST라든지 뭐 유니셈이라든지 액침 냉각 관련 주들의 상승세가 너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다른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액침 냉각은 조금 거품이 좀 껴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우태 매니저님도 같은 질문으로 기존에 있던 HBM 관련주들, 그리고 요즘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프로브카드 관련 종목, 이 두 개에서는 김우태 매니저님은 지금 어디를 좀 선택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두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한다면 예. 당연히 HBM 쪽을 더 봐야겠죠. 어.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네. 사실 저는 반도체를 굉장히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라고 보진 않는데, 네, 그래서 아까 놀랐던 거죠. 왜냐하면 예. 오늘 반도체에 대한 업종들을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HBM이 물론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들이 이제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네. 이게 하루 이틀 사이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느 날에는 4% 빠졌다가 어느 날에는 또 2% 올라왔다가 또 2% 내리고 또 왈가불가 하는데, 오늘 상승이 고점일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걸 단기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혹시라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반등이 확실하게 들어왔을 때, 물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추세가 완전히 전환이 됐어요. 저희 어저께 엔비디아 올라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이러다가 진짜 정고점을 뚫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반도체 시장을 유심 있게 봤거든요. 근데 또 오히려 오늘 반도체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HPSP,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강한 흐름으로서 반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제 V자 반등 형식으로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아직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강하게 흐름으로서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는 조금 더 지켜보고 좀 대응하면 어떨까. 물론 이제 프로브카드도 좋겠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에 대한 시장의 전반적으로 수급의 흐름도는 HBM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는 HBM에서 관련된 종목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 HBM 안에서 관련된 장비 업종들, 기판이라든지 아니면 앞서 우리 조기정 매니저께서 말씀하셨던 소분양 장비 업종들, 아니면은 또 전통 소부장 이런 기업들을 좀 선별하면서 대응하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 이번 주 목요일에 껴 있다 보니까 시장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타이밍에 대한 것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김우태 매니저님, 그럼 계속해서 목요일 아침장, 목요일 한 오후장부터 반도체를 안전하게 담아가는 전략 어떻다고 보세요? 목요일이요? 예.
일단은 오늘 수급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지수 설문만 2조 3천억 원을 매수를 했고요. 그쵸. 콜 옵션만 122억. 그러니까 많이 들어왔습니다. 포지션 자체를 아예 상방으로 바라보고 들어왔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일부러 억지로 끌어올렸다라는 이제 휩소 전략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은 목요일 시장 옵션 만기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나올지 여기서 2조 가량 넘게 또 한번 물량을 패대기 쳐버리면은 시장이 아예 급격하게 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본다면 물론 이제 반도체를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에서 뭐 담아내는 것보다 옵션 만기 지나고 나서 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 신규로 이제 저같이 반도체에 대해서 약간 조금 등한시하고 있다가 이제 좀 담아볼까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신규 진입 접근할 때는 옵션 만기 끝나고 확실하게 반등 들어왔을 때 그때 담아도 어차피 이틀 차이기 때문에 크게 급변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라와봤자 3, 4% 내에서 차이일 뿐이지 거기서 담아낸다 하더라도 만약에 반도체들이 정말로 반등해서 정고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뭐 격차는 조금 벌어진다 하더라도 수익은 좀 극대화되는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으로 우리가 타이밍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어떤 분들은 반도체보다 이 섹터를 더 유망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바로 전력 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도 올라갔고요. 더 많은 전선 관련주들, 전력 공급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섹터 원래 오르는 종목 오르다가 좀 섹터 전반적으로 넓혀지는 경향이 슬슬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또 순환매 관점도 노려볼 수 있을지 믿을 만한 종목은 무엇일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님 지금 이제 K 전력 관련주들이 연속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또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뭐 고점을 좀 우려해야 될 때인가요? 아니면은 걱정 없이 지금부터 담아도 문제가 없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걱정을 해야죠.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사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전혀 못 들어간 업종이 그러니까 2호 업종이지 맞아요. 않을까 하는 거.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전력 기기 관련해서 이제 근데 전선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지금 구리 가격이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전력 기기를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가장 많이 올라왔던 게 사실은 HD 현대 일렉인데 요게 지금 현재 상승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 10조를 지금 현재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LS 일렉도 거의 5조를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 일렉이 지금 현재 작년 한 해에 보면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게 10만 원대인데 지금 25만 원이면 올해 1월 달에서도 2.5배가 올랐다는 거고 작년에 중반에 왔을 때 뭐 5만 원 뭐 이렇게 15,000원, 그러니까 2021년에 15,000원께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했습니다. 쉬지 않고 올라간 주식인데 잘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관들은 팔았습니다. 이게 이제 기관 연기금이라든가 기관 보유 수량인데 누가 땡겼냐면 여기 외국인이 땡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도 꾸준히 많이 샀지만은 여기 중에 지금 현재 외국인 지분이 30%를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외국인들이 샀는데 요거를 지금 이제 9조까지 올라왔는데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데 그거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천억, 1천억, 3천억, 5천억. 그러니까 더블로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이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승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증권회사에서 오늘 이제 보고서를 봤더니 이렇게나 좋게 지금 현재 쓸 일인가라고 전력 관련해서 이제 아직도 성장기라고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올랐는데 성장? 얼마나 좋게 보는 거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전력기기 관련했을 때 뭐 컨센서스 다 부합할 거고 와이오2 와이오도 성장세다라고 하면서 이제 업황 기대라든가 비중 확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올랐는데 또 더 사느냐고 말도 안 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현대일렉과 LS일렉과 효성중공업 3사 합산이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전력기기 관련해서 이제 LS 그룹이 이제 세계 뭐 4위 기업이기도 하고 현대일렉도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1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이제 변압기 PPI 그다음에 수출 금액 추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현대일렉의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LS일렉의 북미향 매출 추이도 그렇고 건설중공업의 상승, 수주 잔고가 이렇게 지금 현재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야 된다. 근데 저는 네, 이 보고서를 읽고 그래도 이건 너무한 게 아니야. 여기서 사는 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저점 매수를 좋아하고 바닥 종목을 좋아하는데 돌파를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걸 사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의심하고 있고 사실은 그러면 못 샀으면 남들 먹어라 이렇게 해야지. 네. 내가 이제 포모 늦게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보고서가 저렇게 좋게 나왔을 때 꼭 사서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맞아요. 이제 수주 잔고라든가 이런 게 뒷받침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원사이드하게 사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얘기겠지만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 아닐까. 내가 여기서 사서 어떤 주식으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잔고를 보면은 이제 이 종목을 보면서 안 올라간 주식을 찾아야 되는데 안 올라간 주식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그쵸. 살 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어떻게 하나 찾다 보면 제가 이제 방송에 가지고 나와서 추천을 하겠죠. 그렇지만 예.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지금 바로 매수해 볼 만한 매력이 확 땡기는 그런 종목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좀 이렇게 전력기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해주셔도 됩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너무 많이 올랐고 사실 이거는 뭐 보유자의 영역이고 그 용감한 사람들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감한 사람의 영역. 일단 지금 기업 자체는 좋으나 좋은 주식으로 포진되어 있는 섹터는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전력기기 안에선? 전력기기 안에서 뭐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요. 네. 근데 지금 전력기기들 올라가고 전선주 올라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정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일정? 네, 일정이 한 가지가 좀 있는데 일단 전력기기들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변압기가 먼저 올라갔고 그다음 변압기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결국은 또 송배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전선주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온 게 좀 있습니다. 그 한 장짜리가 있는데 그 잠깐 보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의 이제 연방 에너지 규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FERC라고 부르는데 네. 여기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 전력망 개혁안에 대한 공개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냐면 전력망을 어떻게 개혁할 거냐가 아니고 이 전력들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이거 송배전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전선 쪽을 얼만큼 더 늘릴 건지 여기에 대한 개혁안에 대한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하다 보니까 네. 아마 이러한 재료 때문에 더 올라가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5월 13일 날 지나가고 나게 되면 이제 5월 15일, 16일까지 넘어가게 됐을 때 결국 중소형 종목들의 어닝 발표가 다 끝나거든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아마 저는 웬만한 전선 종목들은 시세가 거의 끝나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전선 쪽으로의 신규 접근은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 약간 좀 반대로 좀 다른 걸 보고 싶은데 저는 약간 좀 미국 쪽을 보게 되면요. 전 약간 원전 쪽이랑 다른 쪽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도 나온 의견 중에 하나가 이제 원전 쪽에 대한 의견을 좀 준 게 있는데 네. 실제 우려름 가격 바꿔 보게 되면 이게 지금 URA라고 하는 우려름 ETF 차트입니다. 지금 우려름 차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어느새 정고점 자리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그게 결국 우려름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만큼 원전에 대한 사용 수요가 더 증가되고 늘어난다. 있고 지금 데이터 센터가 증가되다 보니까 이렇게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는데 결국은 우려름이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뭔가 투자한다면 차라리 우려름 쪽에 대한 ETF에 관심을 갖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미국에서 결국 이 우려름을 채굴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려름 광산 채굴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카메코라고 있는데 네. 이 기업도 이제 거의 우려름 ETF랑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정고점 자리까지 있어요. 얘네가 이렇게 더 올라가게 되면 결국 중장기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전선 쪽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미국에 있는 우려름과 완전 관련된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지 않고 뭔가 나는 해외 거 잘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국내 쪽에서도 오늘 보니까 원전에서 두산 관련해서 지금 두산의 그룹사 안에 있는 지금 원전 관련 종목이 에너빌리티? 네, 지금 예.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약간 저가 반등 찍어놓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요 종목도 외국인 매수가 오랜만에 좀 강하게 붙으면서 반등을 좀 시도해줬고 그 다음에 우진엔텍이나 이런 식 약간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전력 인프라 안에서 뭔가 좀 수혜가 그단 순환매가 되려고 이러는 건지 뭔가 원전 쪽도 좀 꿈틀꿈틀 또 하고 있으니까 네. 원전 관련된 국내 관련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 그리고 이관한 매니저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전선 관련주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주는 단기 고점을 좀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고 워낙에 좀 보유자의 영역이다 보니까 다른 투자처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관한 매니저는 이제 우라늄 가격 상승과 해서 미국 쪽에 이제 원전 쪽도 함께 보는 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김우태 매니저님 오늘 이제 어제부터죠 미국에서 이제 이쪽 전력 공급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는 셰브론 CEO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연가스가 제일 많이 필요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천연가스가 과연 이게 지금 전력원 데이터 센터와 무슨 연관이 있을지도 궁금하고 이와 관련해서 천연가스도 좀 새로운 투자처로 가능성이 열릴 수가 있나요? 이게 천연가스까지 이제 연관되다 보면은 예.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정말 너무나 또 이제 다 커질 걸릴 것 건데, 같아요, 네, 이제. 너무 커질 예. 건데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조금 의아했던 게 이게 천연가스까지 갈 일인가라고 생각했다가 예.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또 생각이 또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자주 바뀌시는 것 같아요. 잠깐 글쎄. 바뀌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 지난번에 제가 제일전기공업을 이제 변압기, 그러니까 콘센트를 바꾸는 회사입니다. 콘센트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 전력 설비하고 이 콘센트하고 과연 연관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오늘 무증까지 발표하면서 오늘 또 상한가까지 들어갔던 모습을 보면은 네. 이런 전력 설비가 쉽지 않을 거다. 저는 더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네. 천연가스 엮이게 되면은 천연가스 플러스 신재생도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거라고 보고요. 사실 이 천연가스는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반사익을 받는 업종이라고 봤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지금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다시 한번 선물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도 시세 불출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못해도 40~50%는 한번 지금 자리부터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이랑 이제 이관한 매니저님께서도 지금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높은 그쵸. 가격대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저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고점인 거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반도체는 안 갖고 있으면 지금 들어가기가 약간 좀 두려운 자리고 전력 설비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이 하면 지금 자리가 두려운 자리라고 하는데 오히려 갖고 있으면은 더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오히려 신규 접근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분명히 대시세 불출이 나오는 자리가 전력 설비에서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예. 물론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이 워낙에 수주 잔고량이 꽉 차 있고 남아 있는데 지금에 있는 미국에 있는 노후화된 이제 변압기 발전기들도 이제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 그 시기에 맞춰서 이번에 1분기 실적도 워낙에 또 괜찮게 나왔는데 그에 따라서 이번에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3분기, 올해까지는 아무래도 수주 잔고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실적 또한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전력 설비로서 인해서 투자자들을 어느 쪽으로 이제 외곽 쪽으로 빼려고 하는 게 이제 천연가스까지 내용도 나와 있고 또 구리 가격, 전선 케이블 이쪽으로 또 아니면 우라늄까지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섹터들이 더 훨씬 더 대장주로서 크게 올라가고 그러나 소발주들이 가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제가 또 강조드렸던 게 에코프로 BM 마찬가지로 기대감으로서 올려놨기 때문에 걔네들이 갔을 때 정말로 이제 생산도 하지 않았던 이제 원통형 배터리 이제 4680인 테슬라가 이제 한다라고 해서 TCC 스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소식들 때문에 배터리랑은 무관한 종목인데 네. 그런 종목들이 또 기대감으로서 올라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HD 현대 일렉트릭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LS 일렉트로닉도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는다라고 하면은 후발주였던 재룡전기,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도 지금 숨고르기 하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2차 파동을 준비할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용감한 자만이 이제 쟁취하겠다고. 그렇죠. 저는 일단은 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도 진짜 궁금해서 오늘 사실 김우태 매니저님 맞춤형 질문을 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까 이제 에코프로 BM과 작년 2차 전지 상승과 비교해서 지난주쯤에 전력설비 이야기를 또 똑같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에코프로 BM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때 리튬 가격도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올라갔는데요. 네. 지금 전력은 사실 같이 올라가는 뭔가 비교점을 좀 찾아보니까 구리 가격을 있습니다.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볼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구리 가격이 꺾인다고 하면은 전력기기도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구리 가격이 꺾이는 것보다도 전력 설비에 대한 수급적인 게 먼저 꺾이겠죠. 리튬 가격이 먼저 꺾이는 것보다도 일단은 에코프로 BM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장주가 꺾이고 나서부터 리튬 가격이 또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리튬 원자재를 본다, 원료를 본다라고 하면은 구리를 또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구리 가격이 꺾인다고 해서 전력 설비가 꺾이는 게 아니라 전력 설비가 먼저 꺾여야지 구리 가격이 꺾일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반대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이 부분에서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좀 강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K전력 그리고 전력 공급원에 대한 에너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태양광이 가장 매력적인 거라 보시나요? 또 다른 좀 대안 섹터가 있다라고 좀 보시나요? 뭐 저번에 이제 태양광과 이제 사야 된다 OCI를 얘기했고 맞아요. 이제 한화솔루션을 이제 뭐 미국에서 지금 이제 관세를 하고 있는데 저는 풍력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자료를 제가 하나 더 안 보여드렸는데 예. 여기에 보면 와 저도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너무나 아름답게 글씨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전력기기 사이클 장기화라고 돼 있으면서 이제 왜 올라가는지를 이제 KB증권에서 보고서를 썼는데 그러니까 바이라고 생각하면서 향후 10년간 전력 수요가 증가세로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상승세를 나와 있는데 10년간 이 사용에서 미국과 일본에서 이제 반도체 투자 1,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2,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발전 단지 넘버 3로 해서 이제 태양광 풍력에 의해서 초대형 발전 변압기가 필요할 거다 그러면서 여기 AI 센터가 지금 이제 20배 이상 늘어날 거다라고 하고 있고 해저 케이블도 이렇게 늘어났고 글로벌 케이블 관련해서 전력 기기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최근에 외국에서는 보면 이제 풍력 덴마크라든지 이런 데가 뭐 풍력으로 친환경으로 80%의 전력을 조달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10%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해상 풍력이 지금 현재 뭐 신안 앞바다든지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제주도도 그렇고 앞으로 할 텐데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더 빨라질 텐데 발전 단가 가격이 많이 차이가 과거에는 원전이 60원이고 해상 풍력이나 태양광이 뭐 200원, 150원 됐는데 지금 100원대 미만으로 거의 떨어졌습니다. 생산 단가가 이제 REC라든가 이런 거를 제외하면 거의 해상 풍력은 80원 단까지 내릴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태양광도 계속적으로 패널들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친환경은 비싸다 생각했는데 그 가격 차를 굉장히 많이 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다들 그 소외돼 있던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를 지금 사야 된다.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풍력까지 조기준 매니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이제 뭐 K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일단은 아직도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많습니다. 또 왜냐하면 김웅태 매니저는 오히려 이쪽에서는 좀 용기 있게 콜을 외쳤고 조기준 매니저 이가람 매니저는 여기보다 이제 전력 공급원에서 다른 투자처를 또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가 또 특이점 다음 주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서 좀 업데이트된 뉴스들 좀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세 번째 특이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이제 조선입니다. 최근에 가장 가장 강한 3톱 섹터를 보자면 아까 이야기했던 반도체, 전력기기 그리고 이제 조선이 그 세 번째에 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 업종이다 보니까 이거 내일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시 한번 또 이 지독한 사이클에 물리는 것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자, 김웅태 매니저님 일단 지금 조선은 대체로 조선사들, 대형 조선사들 차트를 보면은 어느 정도 고점은 다시 한번 전고점 상태로 좀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금이 올라타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반도체를 계속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반도체를 안 갖고 계셔갖고 이제 반도체를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다른 쪽으로 이제 시선을 돌려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조선업들이라든지 원전 뭐 이런 쪽으로 섹터들로 신재생에너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시선 한번 돌린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가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다 잡아도 될 거라고 보여지고 최근 들어서 지금 22년도부터 24년도 지금 현재 4월 달까지 신조선가 지수를 추세를 보게 되면은 줄곧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고 성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 들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작년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부터 근 2년 동안 수주를 받아왔었던 게 4년치에 대한 수주 잔고가 꽉 차 있어갖고 지금까지도 만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26년도부터에 대한 수주를 지금부터 받는 실셈인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4월 달에 대한 이제 수주만 하더라도
이제 12척이나 되는 이제 배를 한번 이제 수주를 했다라는 이제 내용들 나온다라고 했을 때 물론 지금에 대해서 중국의 워낙에 또 시장 점유율을 꽉 잡고 있지만 앞으로 미국이 중국을 때리기로 계속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또 이제 미국에 대한 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반사익으로 봤을 때 조선업에서는 국내 조선업들이 오히려 반사익을 받을 거고 물론 이제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미국에 있는 조선업들이 뭐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건데 오히려 반대적으로 국내 조선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이클을 맞춰갖고 오히려 상승할 거라고 보여주고 지금 시기가 지난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사이클 순환 주기로 했을 때 17년에서 20년 정도가 이제 배를 한번 순환하는 조선에 대한 순환 사이클인데 지금 시기가 이제 들어와 있는 사이클 시기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에 대한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부터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조선을 볼 때에는 진짜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조선 종목에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란 매니저님 지금 조선주들의 위치가 상대적 고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차라리 내려왔을 때 길게 보고 사는 게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올라갈 종목은 네.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오기 때문에 진짜 내가 조선업을 좋게 보고 제가 봤을 때 조선 쪽은 실적이 이번에 나오기 시작한 종목들은 이제 올해 내내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실적이 안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실적이 올해는 좀 잘 나와줄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선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 자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유가가 좀 더 내려오게 되면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모멘텀을 좀 줄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미중 분쟁도 약간 조선이 수혜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큼 수혜를 볼 거냐를 따지고 보게 되면 과연 그렇게까지 수혜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서 약간 저는 지금 조선은 그냥 올해 내내 실적이 좋아지면서 계단 형태에 대한 차트가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 가장 좋게 보는 거는 지금 차트상 봤을 때 하나오션이 차트는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계단 형태로 올라가고 있고 21선 다시 좀 올라타서 약간 양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차트가 다시 살아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조선 업종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조선도 괜찮다라고 보는데 사실 저는 뭔가 투자한다면 저는 조선보다는 저는 지금 좀 제약바이오 쪽도 봐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리나 기대감이 좀 생겼으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금리나 기대감 자체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잠깐 뭐라고 보여드리면 이거는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발표가 되는 인플레이션 나오라고 해서 CPI와 근원 PC에 대한 전망치가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이번 근원 PC CPI가 이전보다 둔화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가장 충격적인 거는 물론 지금 5월 달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전월 대비 6월 달 발표되는 5월 달의 CPI가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로 지금 전망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CPI가 발표가 되면 좀 시장에서는 뒤늦게 이제 다음 달에 대한 기대감이 붙게 되면 저는 아마 옵션만기 넘어가고부터는 제약바이오 타임도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약간 너무 조선은 제가 생각해도 약간 좀 장기적인 포지션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장기적이진 않아요. 순간순간적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저 같은 성향 사람은 조선 쪽보다는 차라리 지금 타이밍에 제약바이오 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가람 매니저가 한 근 2주 동안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이 이제 6월에 아스코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지금 뭐 그 어느 때보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잠깐 생겨났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것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이야기로 이가람 매니저는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좀 해줬고요. 조기준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럴 때 지금 조선 같은 경우가 이제 차트에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뚫고 올라가는 흐름을 쫙 타고 올라갈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일단 뭐 제가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사실 그 전에는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현대 그 중에 산다면 저는 HD 현대라든지 이제 이 종목을 얘기했던 것 같고 미포조선을 현대 미포조선을 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미포조선. 네. 근데 이제 바닥에서 제일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선가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보고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데이터를 보면 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측면으로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신조선가 발주 그 지수입니다. 2021년에 153, 그다음에 2022년에 161, 그다음에 2023년에 178, 그다음에 183, 184.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신조선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가가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제 좋은 현상이고 이 가격의 상승은 이제 그대로 이제 조선주들의 수익으로 잡힐 건데 거기다가 중고 선주 발주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21년부터 이제 발주량은 줄었다는데 이제 조선가는 이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발주는 줄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중고 성과도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170일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를 사야 되는지 조선주 중에 이제 가장 수급을 하나 본다면 현대미포조선이 이제 바닥에서도 아직도 올라갈 여력이 있고 네. 기관들이 지금 현재 사고 있는 상황에서 왜 적자가 났냐면 이때 2021년에 저가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쌌을 때 이제 덤핑으로 수주를 했던 것들이 이제 적자가 나고 있고 이제 이게 이제 오롯이 흑자가 나면 그때부터 추세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데에도 지주회사인데 지금 이제 자회사에서 1조 정도의 그쵸.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거 신고가 돌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하나오션은 차트가 아직까지 매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산다음에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세 개를 사시면 될 것 같고 네. 삼성중공업은 가장 주식수가 많아서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선사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내일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상장하는 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모가가 83,400원이 형성이 됐는데 아마 많은 분들도 공모 청약에도 참가를 하시고 내일도 기대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 분 내일 HD 현대마린솔루션을 가지고 전략을 한번 짤막하게 하나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우태 매니저님, 네. 내일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네, 저는 고입니다. 고? 네. 얼마나 고가 중요하죠, 사실? 비중은 일단은 소액으로서 접근하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어차피 내일 매수를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매수를 오. 한다면 저는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주가들에 대한 움직임들의 신규 상장주를 보게 된다면은 첫날 거래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봉을 전환하느냐, 여기서 음봉 전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패턴으로서도 나올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양봉을 마감한다라면 그 다음 날에 상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신규 상장주들이 네. 거의 한 80~90%가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공모청약 지금 이제 공모제를 받으신 분들도 네. 내일을 일단 좀 갖고 네. 내일 모레 흐름이 더 중요하다 네. 이 의견도 되겠네요. 공모청약 받으신 분들은 가격대가 워낙에 싸기 때문에 당연히 홀딩해야 됩니다. 홀딩을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신규 접근은 저의 성향상 저는 첫날은 잘 안 합니다. 안 해서 첫날은 좀 지켜보고 두 번째 날부터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일단 내일은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가 됐든 내일은 좀 관망세 그리고 이튿날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내일 83,400원의 공모가가 된 현대마린솔루션 뭐 혹시 내일 어떻게 본다면 많이 올라서 이제 뭐 16만 원, 17만 원 선도 혹시 뚫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조선 섹터 분위기가 지금 좋아요. 그래서 내일 좀 어느 정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내일 이제 시장에 상승을 하면 이제 83,400원에 상장을 하면 예. 시가총액이 3조 7천억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300~4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더블만 나도 7조가 넘어가는 그러네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7조면 모회사랑 비교했을 때 이제 뭐 가격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처음에 상장할 때마다 따상을 생각하면서 막 달려드는데 그쵸. 제가 보기에는 음봉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리 찾을 때까지는 지금 3조 7천억이라는 금액이 결코 싼 가격이 아니고 과하게 비싸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대미포조선하고 시총이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네. 현대미포랑 뭐 현대일렉이랑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시총이 무턱대고 그냥 사람들은 현대미포조 지금 3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거기가 마린솔루션이 1,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거를 이제 일단 넘어설 텐데 더블이 난다. 그러면 다른 회사들, 그러니까 하나오션 지금 현재 하나오션이 지금 현재 9조 8천억인데 뭐 거의 턱밑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들이 막 무턱대고 따상을 베팅을 했다고 보면 음봉 나면서 결국에는 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어느 정도 좀 시총이 3조 7천억 원, 현재 공모가액 대비 3조 7천억 원이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시총이 얼마나 움직여서 고평가, 거품까지 끼는지도 한번 계산을 하는 것도 내일 HD 현대마린솔루션을 봤을 때 좋은 투자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특이점 이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 수익률 대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특보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